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신의 한수, 오늘 윤칼세와 함께하는 신의 한수 라이브 2부입니다. 2부에서는요, 지금 현 전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뭐 1부에서도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진행하는 저도 화가 나고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여야가 합작할까? 대한민국 애국자는 누구일까? 이 현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정말 영웅은 누구일까? 걱정이 됩니다. 너무너무 개판인 나라, 이제 국민들과 신의 한수 시청자들이 힘을 합쳐서 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야, 일부에서 이야기 했는데요. 네. 정말 저는 화가 나서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야.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자면은, 제가 30여 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관찰하면서, 글을 써온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보수 우파 세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의리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의리가 없어요. 그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은 그 아주 출중한 어떤 정치 지도자 밑에서 그 인물 중심의 정치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인물이 사라지면 그 추종 세력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바꿔 말하면 뭐냐면 큰 정치 지도자가 어떤 뭐 음식을 상을 차려 놓으면 와서 그냥 먹고 이렇게 즐기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뭐 이러한 체질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정말 국민의 원성의 대상에 오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국민적 인기와 지지를 향유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과거에 제 서운했던 이야기도 좀 말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제가 서운했거나 또는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인류를 어기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 개인적인 애정,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글쓰기와 방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많았을 겁니까? 네? 생각하면 할수록 참 제가 사무치도록 저도 서운한 점이 많을 수 있지만 저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어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라고 호소했던 그 심정 이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못하도록, 하야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구원해야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호소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네, 솔직한 말씀으로. 따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반의 임기 동안에 저로서도 답답하고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심지어 최순실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막아야 된다. 박근혜 정권을 광화문의 촛불 시위 세력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이 타도되는 것, 붕괴하는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막아야 된답니다.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지일관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병풍처럼 지켜준 세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러려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도저히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대한민국 언론이 총동원해서, 네? 조선일보, TV조선을 포함해서 좌파 매체 1위까지 총동원해서 광화문에 모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5천 명밖에 모이지 않은 이 촛불 시위를 놓고 마치 대한민국 5,500만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이 몽땅 박근혜의 퇴진과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는 이 일부 세력, 대한민국 언론과 좌파,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의 하는 이 시위가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의 의사를 100% 반영한 것이라고 날조하고 선동하는 말이죠. 이런 흐름을 막으려면은 침묵하는 다수가 이제 들고 이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파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바로 의리가 없다. 의리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염량세태라고 하잖아요.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 문상을 가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말까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겁니다. 네? 제가 오전에 잠시 쉬다가 TV를 봤더니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모 씨가 나와서 사회자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자기한테 제보가 들어오는데 최순실 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박근혜 대통령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해명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이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 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새누리당 옛날 한나라당 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표가 공천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른바 전직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자들. 네? 지금 종편에 나오는 몇 사람 있잖아요. 그중 한 명이 자기한테 제보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관리한 그 재산, 수천억 대의 재산이 박근혜 것이라는 제보가 있으니 박근혜가 이걸 밝게 한다 이게. 미친 거네요, 완전히. 아, 정말 절망하는 거예요. 예? 종편에 나와가지고. 종편에 나와가지고 말이지.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모두 그렇게 배신자입니까? 네? 어떻게 김문수, 오세훈, 네?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탈당을 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정말 자기들 석고대죄를 하면서 우리가 대통령 어찌 됐든 간에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보장한 거다. 예. 이렇게 정말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 도리지. 탈당하라. 탈당하면 김무성이가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찍었던 보수우파 세력이 그래 당신이 보수우파의 적자야 하고서 그래 네가 정말 이러면서 표를 찍어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그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이탈해가지고 절대 새누리당 후보를 찍지 않습니다. 네? 1997년 이회창 대선 후보가 인기가 엄청나게 좋을 때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현직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았어요. 5%, 7%. 예? 무슨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중에 최하위라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그랬습니다. 임기 후반에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때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어요. 거칠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대구에 가가지고 신한국당 대구 당원 대회에서 김영삼 현직 대통령의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형을 연단위에 올려놓고서 당원들이 몽둥이로 팼어요. 몽둥이질을 했어요. 우와. 제가 그 장면을 봤던 사람이에요. 제가 단상에서. 그때 제가 신문 기자를 하다가 정치부장을 하다가 제가 이회창 대선 후보 보좌역으로 바로 이회창 대선 후보 옆에 있었어요. 지금 CSC 대표처럼. 근데 그 바로 앞에서 김영삼 현직 대통령 인형을 말이죠. 몽둥이로 패고 나서 거기다가 라이터에 불을 질러서 화형식을 하다가 말았어요. 저는 그때 연단에서 이회창 대선 후보의 승리는 마침내 이 과잉 충성자들 때문에 물 건너가는구나 저 생각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이인재를 찍었어요. 물론 이인재 후보가 탈당한 그것 때문에 이회창 씨가 낙선에 이인재 씨의 탈당이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인재라는 대선 후보가 가능하게 된 그 밑바탕은 뭐냐? 이회창 진영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끊임없이 비판하니까, 끊임없이 흔들어대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그 국민들이 이해창을 찍지 않고 있으니까 이인재 후보가 자연스럽게 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인재 후보가 500만 표를 얻었어. 500만 표. 그 500만 표가 무슨 표냐? 저는 그 중에 90%는 김영삼 대통령을 찍은 표예요, 그게.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 이게. 탈당을 했다. 그러면은 보수 우파는 대선 하나만 합니다. 네, 저는 이건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만 해, 하나만 해. 그 역사가 참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말이죠.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속에서 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 YS 간에 사이가 극렬하게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소위 말하는 중립 내각을 발표하면서 현승동 한림대 총장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중립 내각이다. 대선을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때 YS가 받은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 끝났구나, 이제. YS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다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형무소에 보낸 그 불행의 씨앗이 어디서 출발했냐? 노태우 대통령의 중립내각. 겉으로는 중립내각이지만 YS와 완전 결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하고 YS 지원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YS가 대통령 취임식을 93년 2월 25일 날 여의도에 하고서 청와대 그 집무실에 들어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나 혼자 돼서 나 혼자 해서 노력해서 내가 될 거다, 혼자.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건데, 지금 이런 바탕에서 새누리당의 군계 일학 같은 후보가 있습니까? 네? 없죠. 지금 다 합해봤자 10%도 안 돼요, 지금.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 남경필, 모조리 합해도 10%도 안 돼요, 지금. 예.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서 대선을 치렀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그 표 중에 압도적인 수치가 아마 새누리당 후보를 안 찍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수세에 몰려있지만 민심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네. 민심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얼마나 또 영광 속에서 물러날지는 그건 1년 4개월 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인기가 높아진다, 이게. 높아질 수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볼 때. 높아진다는 게 뭐냐면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지지도가 땅바닥에 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겠지만 정치라는 건 절대 모르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네. 민심은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야말로 보수의 아이콘 중에 하나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민심은 사자 우리 안에 있는 사자와 같아가지고 그 조련사를 물어버리는 게 민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자신이 추락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게 또 기회가 돼서 네. 기회주의 세력을 일거에 그냥 싹쓸이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기 후반을 꽉 채워서
성공한 정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정권 재창출의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네. 박지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청와대가 제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기사 이거는 나와요? 국민의당 김관혁 원내 수석 부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그리고 보니까 박지원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런 일 있냐 그러니까 아니다 부인하면서 그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럴 사람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겸손할 사람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하든 현 정부를 흔들라고 이렇게 또 어떤 얘기를 흐트리는 것이 아닌가, 허위 사실을 버티는 게 아닌가.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때 법원에 나올 때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애꾸로 네. 눈 붙이고 제가 뭐 애꾸라는 표현이 왜 안대를 붙여서 그런 거예요. 애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보세요. 휠체어 타고 이런 가증스러운 아주 매우 가증스러운 자가 이제는 대통령을 말이죠. 폄하하고 비하하고 국회에서 비협조적으로 말이죠. 자기들에게 권력 달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이 말이죠. 이런 자도 이렇게 지금 나와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대통령이 다소간에 잘못된 점이 있지만 박지원보다는 1000배, 100배, 10,000배 난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도 설치는데 조만간 두고 보십시오. 민심의 역풍이 박지원 같은 자, 김무성 같은 자 쓸어 밀어버릴 겁니다. 이런 자들 말이죠. 내년 대선에 아마 쓴맛 결코 단맛 못 볼 겁니다. 아주 매우 쓴맛 볼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지금 자가발전이가 자가발전. 자가발전. 네, 스스로 발전기 돌리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 자가발전하는 총리 중에 한 명이 손학규, 또 유시민, 박지원. 예? 야, 정말 그분들 자가발전 참 대단한 건 이 대한민국 좌파는요, 이 홍보에 관한 이 자가발전 홍보에 관한 참 보수파는 발끝도 못 따라가요. 정말 어쩌면 저렇게 지금 이거 네, 야 박지원도 자가발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야, 야. 기준은 나 정도다. 네. 나 정도로 저기 불법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나 정도로 문제가 좀 있어야 된다. 박지원 정도면은 말이죠. 그거 얘기 되네요. 예, 그러니까 어디 얘기 저기 됩니다. 네.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 범죄자들 뽑아다가 그냥 네. 경쟁시키면 돼요. 야. 연쇄살인범 또 뭐 도둑놈 사기꾼 다 모아다가 그냥 총리시키면 돼요. 박지원 정도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박지원보다 나을 수 있는데 말이죠. 큰일입니다 이거. 그거 얘기 되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 박지원 국무총리, 아유, 야. 끔찍합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 아주 그거 얘기 됩니다. 예, 네. 큰일입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정말. 네, 네. 자가 발전을 해도 그렇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그럼 유시민 씨는 또 뭐 시켜야죠? 뭐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뭐 총리 달라고 그랬으니까 내각의 임명 권한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다 달라고 한 거죠. 유시민은 저기 문화부 장관 하겠네요. 그럼 사실. 손학규는 뭐 시킵니까? 손학규는 저기 건설부 장관 자꾸 탄광에 들어가서 얼굴에 땡감댕이 묻히고 나오는데 건설부 장관 시키고 개판치 잡은 거죠, 나라 완전히 그냥. 정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총리를 뽑겠다는 거죠. 네? 새누리당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말이죠. 저는 김무성도 뭐 하나 시켜줘야 되겠는데. 어때요? 뭐 저는 시킬까요? 오전에 네. 김무성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예. 오전 10시 반에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그 한광옥 비서실장, 허원재 정무수석을 이제 그 뒤에 박홍열 그 경호실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야당 의원들이 이제 손피켓을 또 만들어 가지고 예. 그 박근혜 하야를 이제 외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오른편에 보니까 새누리당은 단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네? 야, 정말 권력 무상이요 정치 무상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말이죠. 국회 와서 연설할 때, 예? 다 알랑알랑했죠. 박근혜 대통령 만집에서 말해요. 예? 여기 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응? 누님이라 부르고, 누님이라 부르다는 거야, 누님. 그런 분들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그리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왜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어? 그 자리에 있었어야지. 대통령이 오는데. 이게 무슨, 아니,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뭐 했던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은? 보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인상 쓰면서, 안내하는 것처럼 하던데, 그럴 것 같으면 도대체 집권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10시 반에 오면은 틀림없이 봉변을 당할 걸 뻔한 건데, 그게 얼마나 큰 봉변입니까? 박근혜 물러가라고 보좌관들이 소리 지르고, 예? 아휴. 더불어민주당, 민정당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박근혜 하야하라, 박근혜 물러가라, 얼마나 봉변을 당한 겁니까? 정말 나 같으면 그거 못하겠더라고, 정말. 대통령 말이죠. 아니, 네? 지금 서청원 씨는 뭐합니까? 지금. 윤상현 씨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하는 누님. 아니, 누님 하면서 정권에 이제 잘 나갈 때는 다 광 팔아먹더니만 얼로 도망갔습니까? 얘기 듣자 하니까 저희 신의 한수도 가끔 보는 것 같은데, 윤상현 당신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이럴 때 몸을 던져야지. 이럴 때 뭐 하는 거야? 서청원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아, 정말 배신을 때려도 말이야. 이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어려울 때 몸을 던져야 될 사람들 다 도망가고 말이죠. 이게 새누리당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아니, 비박은 그렇다 하자 이거. 비박은. 예? 비박은 그렇다 하자 이거예요. 철천지 왼수니까. 근데 친박들은 다 어디 갔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10시 반에 국회 간다는 것은 말이죠.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윤창중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분들 다 알고 있는 위치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 말이죠. 그럼 거기 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 때 말이죠. 선거 때 대통령 못 와서 안달 복달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올로 도망갔어요. 누님하고 말이죠. 대통령 없으면 네. 못 살아요. 사랑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서청원, 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윤상현,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총선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 이제 말이야. 석고대죄해야 될 사람이 말이야. 숨어갖고 어디에서 숨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 진짜 얘가 욕 나올 것 같아, 욕 나올 것 같아. 이정현 대표, 당대표, 그 다음에 정책위장, 대변인들, 새누리당 의원들 다 나와서 대통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박은 오지 말라 이거예요. 망명정부 세우러 나가라 이거예요. 탈당하라 이거예요. 그럼 친박이라고 해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듯 향유했던 친박계들은 국민의 눈이 두려워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상현은 아마 이럴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 아십니까? 아, 예전에는 그냥 한때 알았던 사이입니다. 요 정도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비겁하게. 아유. 그런데 그 시간에 그것을 중계하는 종편에 새누리당 의원을 냈다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름 말할 수 없이. 여기 계속 올라오니까 신지호 의원 같은데 전 의원 말이죠. 그 사람 맞습니까? 이름 함부로 거론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신지호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 사람 아니에요. 예. 네? 그 사람도 정말, 이야, 정치, 그렇게 말해.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그야말로 평당원보다도 수백 배, 수만 배의 부채의식을 가져야지. 그 신지호라는 사람도 종편만 나왔다 나면 그냥 그야말로 새누리당을 흔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구적거리고 악담하고, 이 좌파 종북 보따리 이 패널보다 더 악랄하게 말이죠. 그 자막에는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고. 아니, 오늘 김문수 의원 비서하다가 국회의원 된 그 차명진 전 의원이 말이죠. 차명진. 네. 차명진 전 의원이 네. 아주 그냥
프로라는 프로는 다 나와가지고 완전히 새누리당을 난도질 하셨습니까? 이야. 네? 근데 오늘 얘기가 하는 말이 김문수 뭐냐면 지사 아주 오른팔이잖아요. 네. 이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네. 차명진이었군요.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수천억 원이나 된다. 그걸 관리하는 게 최순실이다. 라는 제보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밝혀야 된다. 아, 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전 이렇게도 얘기하겠네. 그러면 차명진, 당신 말이야 김문수 지사 오른팔이었잖아. 김문수 재산도 꽤 많다고 하는데 숨겨놓은 게 차명진 당신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야. 아유, 진짜 말이라면 다 아는 줄 알아, 이 인간들이 말이죠. 어떻게 아유. 그런 제보가 아주 더러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앵카도 말이죠. 앵카도 보통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구적거리는 인간이 아닌데 그 친구가 그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제보라고 하는데 그걸 뭐 말씀해 됩니까? 뭐니까 차명진이 한 얘기가 아니 뭐 제보라니까 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 좀 여보세요. 지금 윤창중 칼럼 사당에 들어오는 제보가 지금 얼마나 되냐 압니까? 그 제보를 전부 다 지금 제보라고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정치 그렇게 한다고 지금 종편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보수 우파의 가장 약점이 뭐냐? 정말 의리는 쓰려고 해도 시도 없는 게 대한민국 보수 우파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한 명이 뜨죠?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가, 네?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가 그 사람이 몰락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전화가 중단되는 게 대한민국 보수 우파입니다. 아, 정말 문제가 네? 있어요. 지금 서청원 같은 사람, 윤상현 같은 사람 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럴 때 말이죠. 자기가 맨발로 달려가서 대통령을 지켜야죠. 평상시 좋을 때는 자기 누님 하고 말이야. 노래 부르면서 대통령이 사랑합니다 이러더니 서청원, 윤상현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예전에 네. 그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 비판하고 했었어요. 네, 네. 잘못된 건 비판해야죠. 비판해야죠. 그러나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들, 또 전희경 의원 같은 사람들 우리 칭찬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초선, 재선 의원보다 못하니 5선하고 뭐 다선 의원이라고 3선 의원들 모여갖고 말이죠. 지금 도망칠 국민하고 말이죠. 배가 침몰하면 쥐새끼들이 설친다고 하더니만 딱 그런 꼴이에요. 지금 쥐새끼들이 그냥 부글부글해 새누리당 안에. 그래서 정말 침묵하는 다수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 방송이나 신문에 난 한 줄이라도 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름들을 기억해 주셨다가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로 보복하는 거예요. 투표로 응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새누리당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비박계 의원 50명이 모여서 뭐 50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50명이 모였다고 하면서 망명정부를 세우자? 망명정부를 어디다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예? 베트남 하노이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뭐 라오스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예? 방글라데시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참 각 지역의 그 지도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 국민이 불쌍한 거고 국민이 불쌍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 국민도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조윤창준이가 참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게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눈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한테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그런 정권, 그런 악랄한 악독한 정권을 갖게 된 그 책임도 당신들한테 있는 거다. 응? 정말로 이번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밀어 넣어야만
자신의 정치적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그 참 얄팍한 속셈으로 말이죠. 전국을 더 혼미 속으로 빠뜨리는 이런 분들의 이 이름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을 했다가 다음 총선이든 이번 대선이든 간에 반드시 뭐 투표로 응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국가에서. 네. 그냥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예. 아, 정말 너무 오늘 장시간 네. 정말 에너지를 쏟으면서 예. 애국적인 말씀을 해주신 우리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제가 하나 또 사진 보여드리면은 요게 또 여기 서청원 지역의 선거 때 사진입니다. 네. 출발 새화성 네. 1번 큰 정치 새화성. 저 화성에 계신 주민들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출발 새화성. 이 지금 서청원이 하는 게 큰 정치 새 정치입니까 이게? 예? 의리 없는 정치, 작은 정치, 쥐새끼 정치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에 있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의원들은 뭉쳐서요. 지금 박근혜 정부를 도와야 합니다. 제가 한 헌정 말씀- 질서가 유린되고 네,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참 집거를 하면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소리를 지르려고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이 문창극 씨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로 그 내정이 됐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분이 한 그 칼럼이나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을 완전히 본질을 그야말로 본말을 전도해 가지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좌파들이 KBS를 비롯해 가지고 조선일보도 물론이죠. 모든 신문과 방송이 문창극 씨를 그야말로 민족의 반역자, 반통일론자, 친일파, 친미주의자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난도질할 때 제가 집거를 깨고 제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내가 그야말로 내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다시 집거로 들어갈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서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이건 문창극 씨가 쓴 글이나 한 말을 그야말로 초등학교만 나왔다 하더라도 뭐 초등학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글만 띈 사람이면 그 이야기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난도질과 매작을 했는데 문창극 사퇴를 주장하고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니라 서청원 의원이 문창극 후보가 깊이 통찰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문창극 씨의 사퇴를 주장하는 화면을 내가 보면서 정말 뛰어나가라 세상에. 응? 야, 서청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상당히 이럴 수가 괴이주의적인 있느냐. 사람이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야, 네?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국민 여론이라는 것에 편승해가지고 잘못된 거다. 새누리당의 최다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렇게 거두절미해서 한 인간의 그 한 말과 방송을 이렇게 거두절미하느냐.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힐 것도 없다. 이것은 그냥 글만 읽어보고 방송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이건 분명한 거 아니냐라고 해야 될 양반이 문창극 씨 보고 구반토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정말 대한민국이 바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서청원 씨도 과거 교도소 들락날락 했잖아요. 네.
쥐가 구린 사람들이 지금 다 숨습니다. 왜냐? 쥐가 구리기 때문에 혹시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또 야권이 지금의 상태대로 그대로 자신들이 내각까지 운영하게 되면은 자신의 쥐가 구린 거를 캐낼까봐 지금 다 숨는 거 아니냐. 지금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또 지금 나와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정치인이고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때문에 뒤 구린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지금 다 싹 걸러내야 됩니다. 대통령은 아마 시간을 지금 벌면서 아마 그런 것을 지금 관찰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서히 지금 역풍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그 다음에 제야 세력, 종북 세력들이 다 합치고 있지만 이들 한 줌뿐이 안 됩니다. 이들 겨우 4만 분이 안 모였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보수들이 15만, 10만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연 적이 수차례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수차례 20만 집회, 대규모 집회가 열려서 현 정권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 대한민국을 지키냐? 바로 종북 세력 좌익들 대한민국을 완전히 붉게 적화로 물들일 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를 지키자는 겁니다. 지금 나와서 촛불 든 사람들 면면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구호가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구호가 어디에 나옵니까?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구호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잘못 끌고 갈까?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까? 혁명 정부란 게 뭡니까, 지금? 어린애들이 그런 이야기가 입에서 나왔다는 건 그 위에 더 엄청난 규모의 좌익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좌파 정부가 아닌 좌익입니다. 대한민국 빨갛게 물들이려고 하는 그런 좌익 정부를 만들려는 자들끼리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수파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그 의리 없음에 대해서 제가 통탄하는 그 와중에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이후에 그야말로 생매장 당해가지고 퇴진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초대 국무총리였던 후보자였던 김용준 인수위원장, 그 다음에 창조 경제부 장관에 내정됐던 김종은, 예?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에서 재미 교포죠. 그 김종은 씨, 문창극 씨, 박근혜 정권에 들어온 사람 중에 들어와서 낙마한 사람들은 정말 한결같이 생매장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전혀 없는 사실을 언론과 합작이 돼가지고 난도질하고 생매장 당해가지고 그 인사가 줄줄이 그냥 중도하차 폐인이 돼가지고 중도하차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똑같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임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좌파 야당과 언론이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저 좌파 언론, 매체, 인터넷 신문에 이르기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신상털이를 해서 그냥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야. 매장을. 네?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인 경우는 과거에 쓴 뭐 글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막말이다, 뭐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 온갖 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낙마를 시키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또는 지명한, 기용한 사람에 대해서 옹호를 안 해줍니다. 일체 옹호를 안 해줘요. 옹호를 안 해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공격을. 네? 참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을 제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공교롭게도 제 경우가 그런 경우라니.
윤창중을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하자 가장 먼저 저를 공격한 게 대구의 유승민 씨 아니었어요? 극우라고. 네? 저를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누구였느냐? 지금 경남지사는 홍준표였습니다. 이게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극우입니까? 제가 무슨 비행기를 납치했습니까? 무슨 가스통을 들고 어디 무슨 청사를 제가 진입했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자기네 정권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말이죠.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저는 그 와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임명을 했으면 그 임명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팀웍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삭풍의 광야에 혼자 서 있어라 이거예요. 너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러다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막말로 윤창중 김용준 다 죽은 문창거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완전 페르나 돼가지고 야,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됐는데 지금 친밖에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고 조윤선 현직 문화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정무수석을 11개월 하는 동안 대통령과 독대가 한 번도 없었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만난 것뿐이다. 정말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응?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보수 우파가 이런 체질. 네? 그러나 좌파는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까요?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라고 여성 의원이 세월호 가져가고 식사를 하다가 이른바 그 유명한 대리운전 기사 그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이 상당히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난 놀랐어. 제가 이제 치과하고서 있는 중인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오전에 민주당 중진회의가 열렸는데 당시에 그 국회 부의장을 하던 이석연 의원이 앞에 TV 카메라가 쫙 있었죠. 기자들이 새까맣게 있었죠. 김현 의원이 내가 아는 김현 의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야. 그러니까 대리기사 폭행한 김현까지도 그리고 마르고 가날파사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 한둘이었고 CCTV로 찍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내가 왜 보수 우파를 했는가? 내가 왜 보수 우파 진영에 나와가지고 이래야만 나라가 산다고 그게 참 일순 흔들리는 나를 발견하고서 내가 참 놀라고 했는데 보수 우파 반성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요, 이번 최순실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권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그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정말 미국, 영국, 일본 그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이른바 한국 학자나 정치학자들은요 새삼 놀래고 있을 거예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 객관적 진실, 객관적 사실이 과연 어느 정도 나왔길래 하야니 탄핵이니 이선 우태니 이런 극렬한 용어가 나오는가?
네? 아마 새삼 거듭 놀랄 겁니다. 그러한 우리 국민성의 문제, 정치권의 그 야비한 술수, 그 정치 풍토, 정치 풍조, 또 이른바 국민 정서라 하는 거, 그냥 막 들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완전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잊어버리는 거. 그런 모든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을 하나하나 이번에도 개선해 나가자. 그렇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네. 저희도 신의 한 수가 다른 시위 현장을 이렇게 다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박사모도 대규모 집회를 추진 중입니다. 전국 총동원령.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사모 회원들이 갑자기 확 늘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하루에 7만 명이요? 네. 예, 엄청납니다. 예. 이제 보수 우파도 예. 다시 결집하는 그 조짐이 예. 아주 확연히 아유, 제목도 네. 좋아요. 나타나고 대한민국 있습니다.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한 국민연대가 네. 오늘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요. 이 기사가 마음에 안 들지만 소개를 한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근데 옹호하는 시민단체가 왜 헌법수호 정신을 외칩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다 사랑하는 그런 시민단체들 같은데 괜히 이 언론들이 싹 축소시키려고. 저는 보니까 박사모뿐만이 아니라요. 헌법수호 시민연합,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 대한민국 애국연합, 네. 대한민국 박사모, 박대모네요. 여기는 박대모, 엄마부대 우리 주옥순 대표님 이렇게 네.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 저희 신의 한 수도 여기 좀 넣어주세요. 네. 여기 방송 보시면 신의 한 수도 그날 취재할 거고요. 저희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행사 날짜 이게 박사모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애국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예. 서울역 광화문서 19일 오후 2시입니다. 1차 집회 있고 2차에 거리 행진까지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10일입니다. 내일 이제 모레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입니다. 종북 세력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하야 탄핵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아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서울역 광장에도 있고요. 또 네. 19일 날도 있고요. 네. 굉장히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행사와 집회가 네.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로 결집해서 큰 모임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19일 날은 정말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오늘 뭐 박사모 쪽에 이 카페에는 회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네. 뭐 이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니까 대통령은 지키려고 모이는 거죠. 박사모 예. 회원이 원래 6만 명이었는데 예. 일부가 이제 나갔다가 다시 1만 명이 늘어나가지고 7만 명이 됐답니다. 이야, 지금 이제 불길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흔히들 이제 박사모가 예. 뭘 좀 한다 그러면은 비웃고 이제 그런 풍조가 없지 않아요. 언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베 보면은 뭐 일베 이상한 사람들 본다고 하는데 일베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네. 아주 나쁘게 이야기해서 달라붙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청원 같은 사람, 윤상현 같은 사람 이럴 때 안 도와주고 숨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배지 한번 더 달아볼까? 그런 야비한 생각만 갖고 이런 더러운 생각만 가지니까 다음에요.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다 아마 국회의원 떨어질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참 정말 대한민국 언론이 문제인 게 뭐냐면 이 보수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그 보수가 무슨 그야말로 주홍그 씨처럼 보수를 매도하고 있어요. 그 2, 3일 전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그 여고생의 뺨을 때렸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한 10시 반, 11시에 그 인터넷에 뜨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길래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이른바
우파 신문이라는 데가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거 뭐라 그랬냐면 여고생 뺨 때린 보수. 네? 여고생 뺨 때린 보수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 전부 이런 보수가 가만히 있는 여고생의 뺨을 때렸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의 의식이에요. 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보수신문을 만들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종편은 완전히 좌파 방송이죠. 좌파 방송이죠, 지금. 지금 TV를 키면은 소위 말하는 야당 의원들은 그냥 출연해가지고 그냥 다, 이야기들 하는데, 출연을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여러분 종편 보지도 않으시겠지만 가끔 들어보면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직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악담하고. 맞아요. 네. 도대체 여당이 누구고 야당이 누군지, 뭐 야당은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여당 사람들이 없어요. 듣고 있으면. 다 야당에서 나와서 이거 대통령 비판하는구나. 심지어 라디오로 듣고 있으면요. 네. 이거 다 통진당 사람들 아니야? 통진당이 부활했네. 그렇죠. 박근혜 정부 아주 날려버리려고 통진당이 부활했네. 알고 보면 다 전직 새누리당 의원이에요. 또 네. 이거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야, 아까 차명진 이 사람 발언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볼 때 사람 좋구나 느꼈는데, 아니 어떻게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까, 정말. 이 차명진 의원 말이죠,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 항의 가야 돼요. 똑바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네. 당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국회의원 어림도 없어. 국회의원은커녕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렇게 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겠어요. 제가 정말로 최명진이다, 신지호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게 솔직한 얘기가 논평할 가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좀 체면을 구기더라도 솔직한 얘기가 예.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 신지호, 차명진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건. 자기들이 먹던 그 샘물에 그렇게 말이죠 못된 짓 종편에 나와서 한다는 게 이건 무슨 정치인 운운하기 전에 이거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맞아요. 정말 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무슨 차명진 신지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솔직한 얘기가 논평 언급을 하겠습니까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체면이 구기더라도 네. 이건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방송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네. 저도 막 흥분하다 보니까 어제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흥분하는데 힘이 넘쳐나네요. 다음에 또 우리 잘 되면은 네. 소고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건 댓글도 소고기 먹어서 네. 힘난다 이런 얘기가 이거 많이 올라오는데. 소고기 한번 먹었다가 예. 이거 전 세계에 다 공개가 되고. 네. 자, 방송 이제 끝나기 마무리에 전에 이제 우리 또 그거 마무리하기 전에 예. 그거 해야죠. 예,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네, 자, 지금 예. 어디십니까? 예, 그리고 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의 지금 한수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네, 좀만 더 가면은 YTN 뛰어넘을 것 같고요. JTBC도 아마 한 달 내로 뛰어넘을 정도로 나머지 좌파들은 오늘은 보이지도 않네요. 네, 어제는 2위였죠. 예, 어제 2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은 못하지만, 주로 네, 3시, 4시 하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네. 성원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방송해서 대한민국 1등 꼭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 계신지 여기에 지금 올라면 역곡동, 네. 부산, 네네 이스라엘 계시다네. 종편 보는 네네. 인천이 많이 사시는군요. 한번 크게 볼까요? 부산입니다. 좀 크게 해줘. 전주, 네. 서울, 노구, 대전, 네네. 천안입니다. 광화문, 아이고 엄청납니다. 대구, 청주, 엄청납니다. 운천 엄청납니다. 이런 데가 네. 있군요. 인천, 서구, 네. 경북, 서주, 미국 LA입니다. 윤창준님 화이팅. 부산 여보세요. 예.
수원 광교입니다. 올려보죠. 예. 대전입니다. 화면이 안양입니다. 파랗긴 한데 안동. 올려보겠습니다. 아, 달나라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양입니다. 수원 정자동 대구 여기 김천 휴게소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이야. 네, 수원 장안구, 부천, 경성남시 중원구, 서울 속초 반포, 네. 대구 달서, 엄청납니다. 호주예요. 엄청나. 여보세요. 포항입니다. 인천, 베트남입니다. 네. 파주 금천, 네. 송파 구리, 이야. 부산 서울 목동, 미국 시애틀. 좋습니다. 남양주 해운대, 네. 부천, 경기도 부천, 여주, 미국 부산 동네. 여보세요. 좀 읽어주세요. 저는 지금 사이즈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작다는 분들이 베트남입니다. 계셔갖고 네.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아이고.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당이 호주가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호주도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입니다. 부산 영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경기 좋네요. 평택입니다. 네, 부산 해운대, 서울 상암동. 이게 두 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부산 호지민입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천호동이요, 거기. 당진, 한남, 간석동, 통영, 전라도, 광주, 일산, 인천, 주안, 인천, 송도, 영등포, 김해, 장유, 파주, 문산, 영통, 네. 부산 계시고요. 청와대 계신 분 계속 나옵니다. 몽골 대통령께서도 울란바토르. 보시나 봅니다. 네. 네. 아마 대통령도 볼 것 같아요. 인천도 계시고요. 광명도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요? 저희가. 자, 그러면 나이대를 한번 어떤 나이대가 있는지 궁금한 거죠? 한번 궁금하죠. 네. 예. 자, 자신의 나이를 요즘은 뭐 뒷자리 이런 거 다 그렇죠. 빼잖아요. 네. 그냥 나이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이렇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이야, 어떻게 올라오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볼 때는 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야, 왜냐면 50대, 이렇게- 네. 야, 40대, 올라옵니다. 지금 시카고, 올라옵니다. 수원, 장구, 30대 통영, 계시고요. 일산. 25수도 있고요. 29, 50대, 45, 42, 그렇군요. 60, 58. 젊네요, 다들. 하긴 그러시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30대, 네. 50대가 제일 이야, 많고요. 이야. 40대, 50대, 와. 이야,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네요. 이 보수가 이렇게 젊으시구나. 야, 네. 그렇구나. 아이고. 60대, 20대, 20대도 꽤 많아요. 야. 31살, 야, 47, 야, 80대,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신대표하고 저하고 이게 타임 레그 아니,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그렇군요. 됩니다. 아이고야. 대표님 이거 제 거 딱 맞습니다. 네, 나가시는 분. 네. 40대 어이구야. 통영 계신 분 40대, 40대, 와, 40대, 5학년 7반, 감사합니다. 60대? 예. 네네. 40대면요,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제가 49이니까, 예. 50대면 형님들, 아하. 야, 40대, 40대, 야, 27, 야, 정말. 아까, 네, 정말 80대 딱 한 분 나오시고, 네. 대부분 젊으시네요. 10대도 있어요, 10대. 예. 야, 10대. 대단합니다, 지금. 와, 예. 1000명 중에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지금 1300, 1400명 가까이 동시에 모시고 계신데요. 어이구. 40대, 20대, 와, 60대, 20살, 20대가 꽤 많네요. 네. 이야, 그래요. 역시 이 IT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확실히 젊으신 분들이 IT를 많이 보는 거 보면 신의 한 수가 이 IT 세대, 젊은 세대를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아니, 젊은 이렇게 세대- 노장층이 섞여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보수파는 예. 뭐 연세가 불광동에- 있는 분이다. 아, 이것은 거짓말이죠. 근거 없는 그러니 이야기죠.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20대도 분명히 꽤 많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많습니다. 지금 30대, 60대, 네, 50대, 60대 여자. 30대 같은 60대. 야, 예, 30대. 정말 또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요즘 뭐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마인드하고 전후의 관리, 그렇죠. 건강 관리 중요하죠. 네. 또 어떤 분들은요, 나이가 한 70인데도 네. 한 50대로 보이시는 분도 꽤 많아요. 네, 요즘요. 네. 60대, 30대. 아이고.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저와 동갑, 신혜식 동갑. 예, 많습니다. 네. 예, 신문 쪼가리 시대는 같습니다. 59. 자, 그러면 또 한번 바꿔볼까요? 아.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 남이면 네네. 남. 네. 여면 여. 이렇게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와 소통하는 신의 한수.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네. 야, 자, 시작. 불광동 네네. 시작합니다. 네.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아, 제게 네, 더 그렇군요. 빠릅니다. 예. 아, 나오네. 예, 여성, 어우, 여성. 예. 야, 여성, 남탕. 남. 여. 거의 반반이네요. 아, 네. 야. 어이구야. 남탕. 아, 고추라는 분이 계시는데. 야, 예. 아. 예, 남자분들이 좀 있고, 여성분들도 꽤 많네요. 갑자기 여성분들이 올라간 여성분들이 쫙 올라가고요. 고추. 예. 대단하지? 예. 아, 네.
순놈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여보세요. 예, 이야. 뭐, 그 정도는 뭐 그렇죠. 통용될 수 있는 거니까요. 완전 시청자와 이 그야말로 교감하는, 쌍방통이 네. 쌍방 소통이 예, 되는군요. 여성이라는 분도 꽤 많고요. 네, 네. 야, 뭐 거의 반반 비율입니다. 아이고야. 26살의 남자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읽을 수가 없어. 네. 길게 해놨거든요, 제가. 예, 예, 그런데도 예. 빨리 올라가서 네. 도대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이구야. 야, 오늘도 말이죠. 굉장하군요. 예. 뉴칼레도니아. 야. 뉴칼레도니아 야, 사시는 미스 분. 코리아. 야.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거 남성 여성 올렸더니 자꾸 고추가 올라와서 이 19금 방송이 될까봐. 여보세요. 예. 네. 야,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리면서 이번에는 저기 뭐 하시고 싶은 게 계십니까? 이제 그만하야겠죠. 그만할까요? 네. 예.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아파서. 네. 나이대는 조사를 해보니까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고요. 네. 20대, 30대 도 남녀 있고. 비율은 네. 특히나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한 60대 40 정도로 남성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러면 참 심심한데 혹시 호남에서 보시는 분들 있습니까? 호남에서. 예, 호남에서 보시는 분들 네. 한번 손이라고 올려주십시오. 아, 이상하네요. 호남에서는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애국심, 그 애국심이 대한민국의 위기, 국가의 난세 앞에서 유감없이 발휘돼야 할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렵고 힘든 시련의 터널을 잘 헤쳐나왔습니다. 그 시련의 터널이 곧 끝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가서 국무총리를 지명해 주면 그 국무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최순실 정국도 새로운 전환점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광화문 촛불과 같은 그러한 선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례는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침묵하는 다수 국민 해외 교민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광화문 시위 같은 그러한 부질없고 철없는 그러한 시위에 단호히 맞서는 용기도 발휘해 주셔야겠습니다. 떨쳐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침묵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너무 그냥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신의 한 수가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의 한 수 정말 뜨거운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흥분도 되고요. 또 화도 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가야 되는데요. 여야가 합심해서 대통령 발목 잡기, 목 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화시키겠다. 이런 빨갱이들 짓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한민국 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거 있으면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의 모습은 또 일부 여권의 모습은 이거야말로 헌법을 훼손하는 이적 반역 행위입니다. 오늘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